이번 주엔 S&P 500에 데드크로스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트럼프 관세 방향이죠. 스마트머니는 어디에서 쇼핑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그리고 견조한 실적을 발표한 반도체 AI 전쟁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일라이 딜리까지 한 주 실적과 이번 주 전망을 살펴보시죠. 지난 14일에서 20일 4일 동안 저는 숨고르는 한 주로 매매 대신 관망 모드를 선택했습니다. 주가가 계속 내리막을 그리고 있어 거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한 발 뒤에서 지켜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나요? 사실 방어조와 헬스케어 섹터에서 반짝 상승 종목이 몇 개 있었지만 익숙한 종목이 아니라서 과감히 손은 대지 못하고 관전만 했습니다. 다음 주엔 이번 한 주간 관망했던 주식을 투자해 볼 생각입니다. 먼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5월에는 미국 주식 날씨가 맑아질까요? 먼저 뉴욕 증시가 52주 신저가가 다시 늘어나면서 이 정도면 바닥이다라고 하는 신호탄이 켜졌습니다. 게다가 저점을 찍은 뒤 90% 종목이 이틀 연속 상승 중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지점부터 2개월 후에 S&P 500이 100% 확률로 플러스였다고 합니다. 바닥 다지기에서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기대해 볼 만하죠. 두 번째로 호재가 있는데요. 트럼프 관세 태풍에도 불구하고 농업지수가 최근 10년 중 상위 20% 수준으로 빵빵합니다. 농업 섹터가 생각보다 단단하면 경기 급락 완충제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죠. 세 번째는 악재 경고입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내를 외치는데 백악관은 해임을 언급하고 있죠. 거기에 10년물 국채금리가 5%가 돌파하면서 1987년식 폭락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음도 들립니다. 즉, 주의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완만한 회복입니다. 금리가 4에서 4.5% 박스권에 머물며 가치주 배당주로 잔잔한 파도 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금리 급등이나 무역 전쟁이 길어지면 원자재, 방어주로 구명보트를 탑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닥 패턴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현금과 방어주로 버티기를 해야 합니다. 금리 5% 근접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야 하죠. 5월 반등 신호 때는 가치주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최근 월가 베테랑들이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는 스마트머니 흐름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머니가 뭘 그렇게 사고 있을까요? 먼저 스마트머니 플로우 인덱스가 뭔지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개장 직후에는 개미, 쇼트 커버링이 뒤섞인 감정 매매 구간입니다. 그리고 마감 직전에는 펀드, 기관, 헤지펀드가 차분히 베팅하는 정보 매매 구간입니다. 이 둘의 힘겨루기를 특수 공식으로 비교해 만든 지수가 바로 스마트머니 플로우 인덱스입니다. 쉽게 말해 똑똑한 돈이 덤벼드는 방향과 덜 준비된 돈이 몰리는 방향을 수치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지금까지 다우지수와 스마트머니 플로우 인덱스의 상관관계수는 0.93으로 거의 일심동체 수준이었는데요. 2025년 들어서 두 지표가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10%가 떨어졌고 나스닥은 15.7%, 다우는 마이너스 8%로 힘없이 미끄러졌는데요. 스마트머니 플로우 인덱스는 은근슬쩍 위쪽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똑똑한 돈이 슬그머니 쇼핑 카트를 채우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괴리는 예전에 본 적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지수는 바닥을 기는 중이었지만 스마트머니 플로우 인덱스는 상승 반전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새로운 불장의 출발점이었죠. 짐 플루센도 이번 패턴이 데자비 같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기회일까요? 물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100%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금리, 인플레, 관세 정책 등 변수가 여전히 산더미입니다. 게다가 최근 골드만, 모건, PB데스크 자료를 보면 헤지펀드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반대로 개인은 하락마다 묻지마 매수에 나서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보는 종가에 감정은 시가에 당긴다라고 스마트머니 플로우 인덱스가 말하듯이 기관의 종가 매수세가 계속된다면
이번 조정이 장기 투자자에게는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별 종목은 실적, 밸류, 리스크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손이 근질근질 하더라도 안전벨트부터 확인하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S&P 500에 찾아온 데드크로스 소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 50일선이 200일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3년 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과거에 데드크로스가 나왔던 시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연준 금리 인상 직후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1개월 뒤 S&P 500은 약 5%가 하락했고 6개월 뒤엔 7%가 빠졌습니다. 반면에 2023년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면서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죠. 1개월 뒤 5% 상승, 6개월 뒤엔 9%가 상승했습니다. 결국 데드크로스는 이미 시장이 한 차례 숨고르기를 마친 뒤에 뒤늦게 알려주는 후행 지표입니다. 그럼 현명한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차트만 보고 덜컥 매도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과민 반응을 금지하라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거 20번의 데드크로스 중에 80%는 1년 뒤 시장이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합니다. 한두 종목에 올인하면 기술적 신호 하나에 울고 웃기 십상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표 하나에 휩쓸리지 않는 침착함과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테슬라와 엔비디아 관련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4월 22일 테슬라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테슬라 주식을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테슬라는 1분기 매출이 214억 달러, 주당 순이익 0.43달러가 예상됩니다. 매출은 간신히 플러스, 이익은 작년보다 4% 줄어들 전망입니다. 문제는 시장 기대치가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연초 대비 주가가 40%나 빠진 이유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되죠? 판매 대수와 모델별 성적표를 보겠습니다. 이번 분기 판매 대수는 33만 6,681대입니다. 애널리스트 예상치보다 11%가 적고 3년 만에 가장 부진했습니다. 모델 3와 Y가 32만 4천대, 나머지 모델과 사이버트럭이 1만 2,900대 수준인데요. 풀옵션 모델 Y가 잘 팔려도 전체 파이가 줄면 마진이 깎이는 구조입니다. 월가의 냉온탕 평가를 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중립으로 목표가를 27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배송량 감소에 생산 효율 저하, 마진 압박까지 3중고라는 겁니다. BNP 파리바는 더 매섭습니다. 매도를 제시하고 목표가 137달러로 확 낮췄습니다. 관세, 세액공제 불확실성과 2026년 이익 전망을 38%나 깎아버렸죠. 하지만 컨센서스는 매수가 16명, 보유가 11명, 매도가 12명으로 평균 목표가는 298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 23% 상승 여력은 남아있습니다. 옵션 트레이더들은 실적 직후 테슬라가 플러스 마이너스 10.4% 움직일 거라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날 변동성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테슬라는 매출, 이익 역전, 납차 부진, 규제 리스크라는 복병이 있고요. 동시에 로보택시, AI 칩 같은 장기 성장 스토리를 쥐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미국의 AI 칩 수출 규제를 피하면서도 어떻게 중국 시장을 공략해 왔는지 일명 수출 외거 몰 두더지 잡기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규제가 터질 때마다 새 버전을 내놓습니다. 미국이 A100을 금지하자 엔비디아는 곧바로 A800을 내놓았죠. 이처럼 금지 조치가 나올 때마다 성능을 살짝 낮춘 칩으로 중국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타임라인을 잠시 보면요. 2022년 10월 미국은 중국의 A100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중국용 A800을 출시했죠. 2023년에는 H100 파생판으로 H800을 출시했습니다. 10월에 H800도 규제 대상에 올라서 또 새로운 버전을 준비 중입니다. 2024년 3월에는 차세대 블랙엘이 공개되는데요. 중국용 칩은 언제 나올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별 매출 비중 변화를 보면요. 2019년에서 2025년 중국 매출 비중은 약 30%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매출은 45%에서 60%로 급증했고요. 규제 준수가 글로벌 매출 성장 비결입니다. 젠슨항은 베이징 공식 방문 때 중국 시장은 저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규제가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여는 엔비디아의 두더지 잡기 전략이 앞으로도 잘 통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관세 전쟁 속에서 자동차 업계는 미국인 어필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메이드 인 USA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죠.
BMW와 포드는 전면 광고를 통해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14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12만 개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자랑을 했죠. 현대자동차도 지난달 백악관에서 210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감격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과시일까요? 바로 25% 관세를 피해가면서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이미 미국 편이니 부디 관세는 거두어달라라는 무언의 메시지인 셈이죠. 포드의 지인 팔리 CEO만이 유일하게 관세가 터지면 업계가 큰 구멍이 난다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을 뿐 나머지 업체들은 투자 자랑으로 조심스럽게 항의 중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공장 하나 옮기고 공급망 재편하려면 몇 년이 걸리고 복잡한 부품망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업계 대표들은 이건 장기적 사업, 안정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투자도 이어진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 뽐내기 작전이 통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TSMC가 실적 폭발로 시장을 뒤흔들었는데요. 주가는 관세 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 숫자부터 살펴보면요. 순이익이 3,616억 대만 달러, 전년 대비 60%가 급등했습니다. 매출은 8,393억 대만 달러, 42%나 뛰었는데 달러로 환산하면 255억 달러입니다. 하이라이트는 고가 공정입니다. 357 나노 공정이 매출의 73%를 차지하며 웨이퍼 단가를 무려 26%나 끌어올렸습니다. 즉, 비싸고 어려운 칩이 돈을 확실하게 벌어다 준 거죠. TSMC의 2분기 가이던스는 284억에서 292억 달러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단으로 뚫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올해 연매출은 20% 성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AI 서버 프로세스 매출은 내년 2배를 공언했습니다. 한마디로 AI 호황 끝나지 않았다가 CFO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올해만 23%가 빠졌습니다. 바로 관세 폭탄 리스크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생산칩에 최대 100% 관세라는 압박 발언을 연일 던지고 있습니다. TSMC도 불확실성을 인정하지만 애리조나의 6개 공장 완공 시에 2나노 등 첨단칩 30%를 미국에서 만들겠다며 실드, 보호막을 준비 중입니다. TSMC는 AI 수요라는 마라톤과 정책 리스크라는 허들 사이에서 TSMC의 2025년 레이스가 막 시작됐습니다. 반도체는 웃고 있지만 관세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ASML과 TSML을 정리해봤는데요. AI가 주는 따뜻한 훈풍과 미국 관세라는 먹구름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먼저 굿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ASML은 칠판에 0.01 마이크론을 새기는 초정밀 노광기를 만드는데요. 한 대 가격이 무려 2억 5천만 달러, 주문 대기열이 여전히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광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인쇄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고객사 TSMC는 1분기 설비 투자를 전분기보다 91%나 늘렸습니다. 내년에도 380에서 420억 달러를 그대로 쏟아붓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AI용 고성능 칩 캐파를 확보하기 위해서 밧줄을 당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닝도 있습니다. 미국이 들고 나온 신규 변동성 관세 때문에 ASML은 2분기 마진 가이던스를 유독 넓게 잡았고 추가 비용은 가격에 전가할 거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2022년을 기억하시죠? TSMC가 40에서 44억 달러 투자를 외쳤다가 경기가 식자 바로 속도 조절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가속 후 급제동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중국 변수도 커졌습니다. 2025년 현재 ASML의 매출의 25%를 중국이 차지합니다. 최첨단 노광기는 못 팔지만 중저가 장비는 불티나게 팔린다는 얘기죠. 중국이 자체 생산력까지 늘리면 대기 물량이 해외로 덤핑될 리스크가 커집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ST 마이크로, 온세미 등 비중국계 아날로그 전력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을 해야 되겠죠. AI 전쟁의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 대결 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위기 가운데 모스코비치는 소프트웨어가 답이다라며 두 종목에 주목했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했을까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를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2.73조 달러로 애저 매출이 전년 대비 19%가 성장했고요. 오픈 AI에 130억 달러 베팅,
코파일럿으로 오피스 전 라인업에 제너레이티브 AI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은 696억 달러로 예상치 790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은 696억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AI 매출은 175%가 폭증했고요. 모스코위치는 목표가를 47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1년 내에 29% 업사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AI 데이터 분석에 떠오르는 별이죠. 지난 12개월 동안 주가가 340%가 증가했고요. 5년 동안 837%가 증가했습니다. 미 국방 민간에서 129건, 10밀리언 달러 이상의 계약건만 32건입니다. 성장 엔진이 불가당되고 있죠. 그런데 너무 빨리 올랐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밸류에이션 경고 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80달러로 15% 하락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스코위치는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베팅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제너레이티브 AI 장기 수혜 밸류에이션은 5년 평균 대비 20%가 할인되어 있고요. 현금 흐름 실적 예측 가능성이 훌륭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폭등한 주식과 관심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렌터카 업체 헤르츠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빌 에크만이 사랑의 손길을 뿌리고 갔습니다. 왜 빌 에크만이 헤르츠 주식을 20% 가까이 샀을까요? 첫 번째는 수익성 대박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크만은 단위당 수익을 올리고 운영비용 팍팍 줄이면 헤르츠 이익률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탄탄한 자본 구조인데요. 강력한 자본 구성이 주주 수익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단기 실적은 관세 이슈로 이번 분기는 구름 낀 하늘일 수 있지만 중장기 전망은 맑음이 확실하다라고 했습니다. 빌 에크만의 투자 결과가 환상적입니다. 목요일 하루 만에 주가가 44.3%가 폭등했습니다. 2025년 들어서 125%가 급등했죠. 다음은 물 관리 장비 기업 버저메터 주가가 왜 훨훨 날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2025년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깼습니다. 매출 13% 성장, 특히 유틸리티 워터 매출이 16%나 뛰었고 수익성도 제품, 고객 믹스 개선 덕분에 크게 좋아졌습니다. 장중에 7% 상승을 기록하더니 장 마감에는 무려 9.7%나 뛰면서 201.7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5% 이상 변동성이 드문 종목이니 오늘 반응이 더 눈에 띕니다. 셋째는 아직 연초 대비 마이너스 4.7%, 52주 최고가 대비 15.2%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저평가 매수 기회일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일라이 릴리의 실험적 체중 감량제가 첫 번째 중요한 임상 시험에서 성공했습니다. 지금이 구매 시점일까요? 여러분, 미국 성인 2명 중 1명이 과체중, 비만이라면 이 시장을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주사 대신에 딱 삼키는 혁신 알약 오르포글립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DC에 따르면 절반 가까운 성인이 몸무게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비만 해결은 곧 거대한 기회가 되죠. 주사가 아니라 알약이죠. 기존 GLP-1 약물은 매주 주사가 필수였습니다. 오그로글립톤은 작은 분자 구조로 위에서 잘 버티고 물 한 컵과 함께 매일 아침 간편하게 복용을 하면 됩니다. 임상 3상 첫 시험 대성공입니다. 당뇨 환자 대상으로 진행된 첫 번째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곧 비만 환자 대상 데이터도 공개될 예정이라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죠. 투자 포인트를 보면요. 모건 스탠리는 2030년 비만 치료제 시장이 무려 15배나 커져 1,440억 달러, 약 180조 원에 이를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알약의 편의성으로 제2의 다이어트 혁명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매수를 해야 할까요? 차세대 치료제 오르포르글리프론이 차후 메가 블록버스터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량 매수보다는 일부만 투자하거나 FDA 향후 승인 속도를 지켜본 후에 추가 매수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차트를 보면요. 14.3%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 관전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일요일 밤에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선물이 일요일 저녁부터 시동을 걸죠. 한 주 먼저 맛보기의 시세가 펼쳐지니 선물 지수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폭축 터질 기업들이 3개 있는데요. 테슬라, 알파벳, T모바일입니다. 먼저 알파벳을 보면요. AI 클라우드 광고 3박자 성적이 공개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T모바일인데요.
5G 가입자 숫자로 통신주 분위기가 판가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넷플릭스인데요. 목요일 장 마감 뒤에 넷플릭스 대박 뉴스를 들으신 분 계시죠? 월요일 정규장에서 돌파 랠리가 이어질지 주목해 봅시다. 그런데 지난주 지수는 왜 주저앉았을까요? S&P, 나스닥, 다우, 죄다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아직 추세의 반전이 될까요? 글쎄요. 아직 관세 폭탄이 변수입니다. 트럼프 관세 드라마는 계속됩니다. 일요일 아침 정치 토크쇼에 트럼프 참모가 출연하는데요. 월요일 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듣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관세에 맞고도 괜찮은지, 고객 공급망 분위기가 어떠한지입니다. 곧 발표할 보잉, GE, SAP, 서비스나우 등 발표마다 차트가 출렁일 수 있으니 잘 주의해서 투자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지표와 정책 속에서도 결국 돈을 벌어주는 건 장기 분산 투자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땐 현금성 자산을 늘리고 기회가 왔을 땐 자신 있게 베팅하십시오.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